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슈퍼리치 부자들의 3분이라는 책입니다. 오근택 지음 K 미라클 모닝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상위 3% 기록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분명한 3가지 목표를 적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실행하게 되고 꾸준한 실행은 목표를 이루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목표로 가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분명한 3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딱히 목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표라는 말이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차를 사고 싶다던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목표는 그런 소망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볼 때 거창한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떠올렸다면 이제 그것을 목표로 만들면 됩니다.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명확한 목표여야 합니다. 목표를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먼저 3가지의 분명한 목표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 돈, 차, 집, 건강, 사랑,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떠올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펜을 들고 3가지 목표를 적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목표를 적었다면 매일 목표를 3번씩 말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여유로워 보일 것입니다. 여유로움은 걸음걸이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평소에 급하게 걷거나 뛰지 않고 천천히 여유롭게 걷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여유롭게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삶이 조급해 보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지금의 현실과 다르다고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은 내가 그 모습이 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로 한 모습이 분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목표를 기록하는 것과 자신 입으로 목표를 매일 3번 이상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목표를 계속 말하다 보면 그것은 결국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잠들기 직전에 3가지 목표를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꼭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30분을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 3가지를 이때 기록하면 좋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편안하게 누우면 깊은 숨이 쉬어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완벽히 이완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생각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우면 보통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머릿속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 생긴 고민이나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며 부정적인 상태로 잠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잠들기 전 목표를 기록해야 합니다.
세 가지 목표를 적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목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상태로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리며 잠들면 됩니다. 자신이 잠들면 자연스럽게 무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잠재의 의식의 깊은 곳에 심어지게 됩니다. 매일 이것을 반복하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자신의 세 가지 목표를 세 번씩 적고 목표를 떠올리며 기분 좋은 상태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은 목표를 받아들이고 움직일 것입니다. 아침은 행복한 상태로 시작되며 목표는 더욱 빨리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 3분의 의지로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매일 목표에 다가서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개는 것입니다. 자신의 3년짜리 목표를 1년 단위로 쪼개고 또다시 그것을 한 달, 하루 단위로 쪼개서 매일 실행해야 합니다. 더 작게 쪼갠다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순간 눈앞의 3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삶의 매 순간이 목표를 향한 행동으로 채워지면 어느새 자신의 목적지는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목표를 3분짜리 작은 행동으로 쪼개어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3분은 큰 의지가 없어도 움직일 수 있기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분의 루틴을 만들어 매일 실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켜 줄 기록의 마법,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의 행운을 부르는 세 가지 기록의 마법이 있습니다. 삶의 행운을 가득 채우고 싶다면 세 가지 방법으로 매일 기록하면 됩니다. 1. 긍정을 기록하라. 기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긍정 체질로 변화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먼저 찾습니다. 긍정은 의식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긍정은 자신이 노력해야만 밖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의 체질을 긍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진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이 가진 것을 알아차리고 기록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2. 감사를 기록하라. 긍정을 더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삶에 더욱 큰 행운을 불러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 때 감사의 말을 뱉을 수 있는 자는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울 수 있습니다. 감사를 말하고 기록하는 것을 반복함으로 감사를 삶에 직접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는 긍정적인 기록과 함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넣으면 됩니다. 3. 운이 좋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나는 운이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긍정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긍정과 감사를 통해 자신의 운이 좋음을 인정하는 기록은 자신의 삶에 행운을
가득하게 돕습니다. 이렇게 매일 긍정, 감사, 운, 이 세 가지를 조합해 감사 일기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도 가진 것에 집중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에 행운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목표를 삶에 가져오도록 세 가지 방법으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세 가지 분명한 목표를 기록해야 합니다.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정확히 그려질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만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짧지만 강력한 자신만의 목표 문장을 기록하면 됩니다. 표현도 분명해야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많은 목표가 아닌 딱 세 가지 목표만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세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크게 기록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들여다보며 그것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2. 3년 후의 모습을 기록해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은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3년 후로 기준을 잡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현실에 너무 갇히지 않으면서도 추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까지 생생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3. 하루 3번씩 목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목표가 자신의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물어봤을 때 떠올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모습과 동시에 목표가 자신 안에 항상 들어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무의식에 각인하기 위해서는 매일 3번씩 자신의 목표를 기록해야 합니다. 목표를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매일 기록한다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자연스러워졌을 때 목표가 진정으로 자신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3가지 분명한 목표를 3번씩 적어 무의식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다면 먼저 3가지 핵심 할 일을 매일 기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3가지 목표는 자신이 분명하게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가지 핵심 할 일은 자신의 하루를 성공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3가지 중요한 일을 매일 해낸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의 질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질 높은 시간이 쌓일수록 자신의 삶의 모습도 더욱 향상됩니다. 매일 핵심적인 3가지 중요한 일을 설정하고 그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한 달만 실행해도 100개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기록으로 생산성 높은 시간을 만드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매일 3가지 할 일을 기록하고 실천한다면 성공으로 가는 쭉 뻗은 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2. 하루를 3개로 쪼개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먹듯이 우리의 시간도 하루를 3개로 쪼개서 관리하면 됩니다. 매 시간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이라도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기록한다면 하루를 하나가 아니라 세 개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통해 시간을 관리한다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기록해야 삶이 변합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들고 자신의 시간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3. 하루 3분 루틴을 만들어 행운과 목표, 성공을 끌어내야 합니다. 3분 루틴에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비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3분짜리 핵심 루틴들을 생성해야 합니다. 3분이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를 기록하는 3분, 매일 목표를 기록하는 3분, 하루를 돌아보는 기록의 3분 등등 3분으로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삶에 추가해야 합니다. 3분의 짧은 시간으로 행운과 목표 그리고 성공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기록은 이처럼 마법입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록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스스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비법의 기록 방법들을 적용해 자신의 삶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기록의 마법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숫자 3을 기록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목표, 3년 후의 모습, 3분의 기록, 3시간의 집중, 목표를 달성하는 3% 등 이 책에는 수많은 3이 등장합니다. 3은 균형을 맞춰줍니다. 3은 무엇이든 분명하게 각인시켜줍니다. 3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록한 목표 3가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3개의 목표는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너무 많지만 모든 것을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가지에만 너무 치우친다면 삶의 밸런스도 깨집니다. 일에만 몰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지 못하고 주변 관계에만 치우친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세 개의 목표는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도 1년과 5년의 중간에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자신의 생각을 현재의 모습에 갇히게 만들어 큰 꿈을 꾸지 못하게 막습니다. 반대로 5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에 머릿속에 명확히 그려지지 않는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만듭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현재에 갇히지 않게 만듦과 동시에 먼 미래의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기록과 함께 숫자 3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3가지 할 일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고 매일 3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매일 3년 후의 목표를 기록하고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한다면 매일 기록으로 3%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한 1% 리더들의 고품격 대화라는 책입니다. 신영란 지음 평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을 향하는 사람은 대화의 격이 다릅니다. 우선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비난에 움츠러들지도 않습니다. 인맥이 돈이고 사람이 재산인 시대에
우리가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로 만드는 신비한 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데요. 이 책은 고품격 대화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43편의 대화법을 편안하고 이해하기 쉽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라면 솔직 담백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게 따로 있으면서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처분만 기다리다가는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여 물질적 보상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도록 도와준 사람이 처음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을 배은 망덕한 인간으로 몰아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만큼 볼썽사나운 일도 없습니다. 피차 선의로 시작된 일이 악연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말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 중에는 은근슬쩍 남의 성과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려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자신이 피해자이냐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업이나 협업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설사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해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동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굳이 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품격이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타인을 비방하는 말의 화살은 결국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 남 탓도 잘합니다. 매사에 중심을 잃으면 사람이 가볍다는 인상을 주기 마련인데요. 진정한 자존감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달콤한 위안에 현혹되기 전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험담하거나 쓸데없이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데 어째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일까? 푸념을 내뱉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호의를 베푼다고 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었거나 섣부른 생색내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간에선 먼저 손을 내밀기가 꺼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기 때문에 섣부른 편견 따위로 사람을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쉽게 다가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무슨 말을 해도 뒤끝이 투명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누군가가 호감을 갖고 접근한다 해도 얼마 안가 만남을 깊이 하려 듭니다. 이런 사람과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험담을 즐기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유형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데는 선수지만 좀처럼 누굴 칭찬하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과는 아무래도 길게 말 섞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 이해관계에 얽매인 사람들 뿐입니다. 좋은 친구가 나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칭찬에 목마릅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나 조직 내에서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한 말의 포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칭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정작 남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한 편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칭찬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칭찬받는 쪽이나 칭찬하는 쪽 모두 생경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하면 공연히 거북하고 쑥스럽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대놓고 남을 칭찬하는 말도 내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진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남의 기분을 맞추려고 아부하는 것 같아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망설임은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망설일 것 없습니다. 칭찬거리를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보이는 대로 억지로 꿰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지려는 자세만 갖추면 누구에게서나 칭찬거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장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성질이 너무 급한 게 탈이야 하고 말하면 단점을 들춰내는 것이지만 넌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더라 라고 말하면 단점 빼고 장점만 쏙 빼서 드러내주는 것이 됩니다. 대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칭찬에 무척 서툽니다.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도 쑥스러워 말문을 열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은 반면에 여자들은 타고난 모성의 덕분에 자연스럽게 칭찬의 말을 쏟아내는 재능이 풍부합니다. 한 남편이 모처럼 큰맘 먹고 언제나 어수선하던 집안을 말끔히 정돈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당신 언제 집안을 이렇게 깨끗이 치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반면 남편은 자신의 구두를 말끔히 닦아 현관에 놓아준 아내를 흘낏 쳐다보더니 무뚝뚝하게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섭니다. 남편은 아내의 친절이 고맙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칭찬해주고 싶어도 대놓고 표현하는 게 어색할 뿐입니다. 아마도 살아오면서 남을 칭찬하는 습관을 익히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왠지 그런 말을 하자니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살갑게 말하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쑥스럽고 어색한 분위기를 못 견뎌 오히려 상대를 언짢게 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론 항상 고맙게 생각해. 남자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속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내 또는 연인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본의 아니게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직접 내 입으로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칭찬할 게 있으면 애둘러 말하지 말고 곧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고마운 마음에 칭찬을 해야 할지 선물을 해야 할지 우물쭈물하는 동안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칭찬의 골든 타임입니다. 당신 참 고마운 사람이야. 덕분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았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성공 전략 포인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 일은 선수 치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은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4. 어려운 일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해낼 때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5. 마찰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찰은 진보의 어머니, 적극성의 비료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비굴하고 나약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애인 등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써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러한 마음 씀씀이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러는 형식적인 친절이 너무 지나쳐 불편함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고의 친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에 있습니다. 정말 상대를 위해 베풀고 싶다면 그가 뭔가를 신세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세심히 배려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대접은 거래의 다른 모습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업무상의 접대도 상대방이 접대의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자연스러워야 좀 더 인간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선물은 뇌물이나 적선의 느낌을 갖게 할 위험이 따릅니다. 요즘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화장품도 마음대로 못 사겠어. 한 고참 여사원이 사무실에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는 바람에 그녀가 가정 경제를 떠안게 된 사연은 동료들도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후배 여직원이 동료들 보는 앞에서 그 고참 여직원에게 화장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거 산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가지세요. 전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다른 화장품으로 바꿨거든요. 후배 여직원은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화장품 세트를 권했습니다. 순간 고참 여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예?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언니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쓰지 못하면 갖다 버리든지 해. 괜히 선심 쓰는 척하지 말고. 왜 사람 마음을 오해하고 그러세요? 제가 못 쓰는 화장품이라 이왕이면 언니한테 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후배 여직원이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오해? 그럼 이게 날 특별히 생각해서 주는 선물이라도 된다는 거니? 왜 나한테 주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어? 고참의 싸늘한 눈초리에 기가 질린 후배는 눈물까지 뚝뚝 떨구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도 민망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결국 호의를 베푼다고 한 것이 분란을 자초한 격이었습니다. 본심이야 어떻든 후배 여직원은 선물을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베푸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선배를 위하는 마음에서 선물할 생각이었다면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요란스럽게 내밀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무슨 특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굴어 상대방의 자존심을 핥히고 말았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입장과 기분을 헤아려 선물을 주는 때와 장소를 가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선물은 귀한 것을 내주고도 호의를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을 때 가장 빛납니다.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해? 친절을 베푼 상대가 정색하며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감정 표현을 강요당하는 것만큼 고역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고맙다는 감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든 조용히 가슴에 새기든 누구도 참견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10가지 지혜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순수한 관심을 표현하라. 2.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라. 3. 항상 미소를 지어라. 4. 진심으로 칭찬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라. 5.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6. 상대를 최고라 생각하고 대하라. 7. 기대를 거는 만큼 격려하라. 8. 끝까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9. 상대의 실수를 지적하지 마라. 10.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인정하라.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말에 성의껏 집중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화를 포기한 것이나 같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대화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현명한 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틀에 맞춰 생각하려 하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남의 말을 배척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상대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의 말을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설사 내 생각이 100%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상대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대화는 서로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끼리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같으면 안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북해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대화의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대화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잃거나 나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우치며 그만큼 더 큰 세계를 발견합니다. 말은 부드럽게, 행동은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무엇보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쓸데없이 남의 사생활이나 들추고 다니며 험담을 일삼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정확하지도 않은 스캔들이나 인사이동에 관련해 입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결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쁜 소문일수록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듭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타인에 관한 부정적 이야기는 솔깃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을 전해주는 사람도 심심풀이로 시간을 때울 때나 관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는 속으로 저 인간이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씹고 다니겠지, 조심해야겠어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동료를 헐뜯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험담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며 점점 더 부풀려집니다. 그러니 자이든 타이든 그런 회오리에 말려들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 친구 얘기 들었지? 어떻게 생각해? 어쩌다 이런 식으로 의중을 떠보는 질문을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말고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척, 별 관심 없는 척 슬쩍 피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구설수의 주인공이 됐을 경우에는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남의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공연히 대응해봤자 말만 더 많아질 뿐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견제하기보다는 매사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럴듯한 고시를 대며 회피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의가 없습니다. 첫 실패에 좌절해 일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표나 소망을 적어 두어야 분석도 반성도 가능한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눈앞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기회가 생겨도 이를 활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평가,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말, 상처 주지 않는 아름다운 말은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말처럼 쉬운 것도 없지만 또 말만큼 까다롭고 뒤탈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